그래서 우리가 자본화 기간을 좀 볼 거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화 기간. 여기까지는 그냥 말 문제나 약술 문제지만 여기서부터는 실제 계산 문제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자본화 기간을 저랑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본화 기간이요. 자, 이렇게 우리 나와 있으면 내가 이때 돈을 차입했어요. 그럼 돈을 빌리는 순간 어때? 돈을 빌리는 순간 이자가 계속 생기고 있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돈을 빌리는 순간 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요. 그럼 나는 돈 빌린 순간부터 카운트에서 차입원가 자본화 해줄까요? 돈 빌린 순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다 차입원가 자본화 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내가 아직 건물 안 짓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또 돈도 아직 안 빌리고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또 돈 빌리고 땅을 샀는데 삽 안 푸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돈 빌렸을 때 자본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본화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본화 개시가 어떤 의미예요? 개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 비용만 자산 처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본화 개시 시점은 세 가지가 만족돼야 자본화 개시하는 시점으로 본다고 했어요. 언제? 일단 이자가 발생돼야 돼. 이자가 발생되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자가 발생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지출이 있어야 돼요. 돈 쓰고 있어야 돼. 돈은 빌려왔는데 돈 안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지출이 뭐야? 공사 수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자도 발생시키고 요 돈 썼고 요 돈 써서 공사도 하고 있어야 비로소 자본화가 개시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넘겨서 우리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 어디 볼 거냐면 351페이지 351페이지 문구만 좀 볼게요. 문구만 351페이지 사례연습 2번 거기 양가로 1번 보시면 1월 1일 위에 보시면 1월 1일 날 건설회사랑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X1년 4월 1일부터 건물 신축 인가 업무를 시작했고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축 공사를 시작했고요. 봤더니 지출은 4월 1일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돈을 X1년 4월 1일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자본화를 시작할까요? 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4월 1일부터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4월 1일부터 할 건지 5월 1일부터 할 건지 이 시작점이 다르면 답이 다 틀린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본화 개시 시점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시점에 자본화를 개시하는 걸로 보고 자본화가 개시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읽어보시면 1번 적격 자산에 대해서 지출이 있어야 돼. 하와이에 별장 지려고 돈 줬어야 되고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어야 돼. 돈 빌려와서 이자 비용이 나오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사를 시작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건설업자한테 돈 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 돈 쓴 것만큼 공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돈 빌려와서 땅 샀어. 땅 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그럼 자본화 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요. 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에군요. 그 3번 보시면 자산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서 단지 당해의 자산의 보유는 필요한 활동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토지를 샀다 이렇게 나오면 그 시점에 자본화를 개시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자본화를 개시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이랑 쓸 것 같은데 단순 토지 보유 여기다 쓸 것 같아요. 단순 토지 보유. 그럼 얘는 안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사실 아까 예제에서 좀 전에 읽어봤던 문제에서 제가 살짝 지나갔지만 공사는 5월 1일부터 했어요. 4월 1일부터 뭐 했냐면 서류랑 인가 작업 받으려고 뛰어다녔다고요. 문제를 보면. 그럼 진짜 실제로 삽을 퍼야 시작한 거야? 요 공사 시작하려고 서류 인가 작업 같은 거 받으려고 문서 작업 시작할 때부터야. 그쵸? 서류 인가 작업 하려고 문서부터 시작한 것도 자본화 개시 시점으로 봐줘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당의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을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여기다 가로치고 뭐라고 하면 돼요? 사전 인가 작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요. 사전 인가 작업 가로치고 사전 인가 작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럼 우리 한번 자본화를 시작하면 천년 만년 자본화 해주나요? 한번 자본화 시작하면? 한번 자본화 시작하면 자본화 계속해줘? 요 빚 갚을 때까지 이자 비용이 계속 나올 텐데 자본화 계속해줘? 그렇지 않아요. 자본화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자본화 종료 시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이 완공되면 이제 더 이상 이자 비용 안 나오죠. 그렇죠? 건설 완공되면 이제 이자 비용 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왜 문제 나오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물이 완공돼도 빚은 아직 안 갚았죠. 건물로 장사를 해야 이제 빚을 갚지. 빚은 아직 안 갚았다고요. 그럼 이자 비용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언제부터 자본화를 중단해야겠어? 자본화를 중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본화를 중단한다는 말은 자본화 개시 시점부터 자본화 중단까지는 이자 비용을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한다는 소리고 자본화를 종료시키면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한다고요. 요 앞에도 어떻게 했겠어? 요만큼은 그냥 이자 비용 처리했겠죠. 자본화 기간만 이자 비용을 자산에 얹어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시작점이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종료된 걸로 보겠어요? 되게 쉬운데. 요거 요거 맞추시면 제가 홍삼이라도 하나. 뭐라고요? 그쵸. 수익이 나오고 너무 많은 분이 맞춰갖고 아이고 드릴 수가 없네. 그쵸? 자본화를 종료하는 시점 언제?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이요. 기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는 시점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럼 종료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이제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요. 그래서 앞에 유형자산에 배웠던 것처럼 자본화를 종료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용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수익 나오니까 비용 잡아야지. 더 이상 자산에 얹어줄 필요가 없겠죠. 따라오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 문제 대비해서 좀 정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회계사 공부할 때도 너무 고시원에만 살고 막 6인실 학교 고시반 6인실에서 살고 시험 붙고도 저기 신림동에서 아주 조그만 원룸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싫어서 저기 이대 오피스텔 얻어갖고 1년 정도 살다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 보증금으로 그냥 저기 집을 미리 살 걸. 근데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그때 제가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오피스텔을 보러 다녔다고요. 오피스텔 보러 다녔더니 제가 막 이미 지어놓은 거 막 보러 다니고 했더니 거기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님 이러지 마시고 이왕 사시는 건데 돈 좀 더 쓰시고 신축 들어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아주 아무것도 모를 때라 신축의 개념도 몰랐어요. 신축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막 오픈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깨끗하고 빌트인 기계 다 새거고 완전 새삥이고 비데도 내가 처음 쓰는 거고 그냥 막 여기 막 서울시내 촥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계약하고 그날 제가 또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계약하고 그날 회사에 그냥 안 나갔어요. 어차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라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그냥 안 나가서 계약하고 바로 키 받고 돈 내고 저기 가구 시장 가서 가구 사오고 하이마트 가서 텔레비전 사와서 그날 하루 종일 밥 꾸몄다고요. 이 회계법인도 참 신기한 동네인 게 이 직원이 없어도 몰라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 우리가 딱 앉아있는 직종이 아니라 보통 오전에랑 일과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회사에 가 있다고요. 근데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본부에 한 50명, 10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100명을 누가 체크해? 아무도 안 체크한다.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파트너들이 간혹 가다 보지만 신경 안 쓴다고요. 너 오늘 어디 나간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불문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서로 인사하지 않아요. 아니 나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괜히 인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정장 많이 있잖아요. 두 개 들고 다녔어. 하나는 그냥 원래 사무실 의자에 그냥 이게 놔둬.
그 밖에 나갈 땐 입고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윤돈이 어디 윤돈 옷 있는 거 보니까 잠깐 어디 갔나 본데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그쵸. 그래서 이게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 자기 할 일만 딱 그 듀데이만 딱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근태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아 진짜예요. 저 얘기했죠. 이대 살 때 여의도까지 택시 타면 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눈을 딱 뜬다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10시 반에 딱 출발을 해요. 집에서. 그럼 사무실 도착하면 10시 35분쯤 돼요. 그럼 바로 제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일단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갖고 들어간다고요. 아 빡세네 이러면서 딱 들어간다고요. 그죠? 아 그래요 진짜로. 퇴근도 일 없을 때는 일찍 간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이 회계사 세무사는 이렇게 빡세게 일할 때랑 시즌이랑 비시즌이 명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시즌 때 저희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그럼 10시 반에 출근해서 11시에 밥 먹으러 간다고요. 밥 먹어야 되니까. 또 여의도는 증권가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잖아요. 증권회사들이. 점심시간이 빠르다고요. 우리도 같이 빨리 먹어요. 그래서 11시에 가면 IFC 가서 밥 먹고 어차피 할 일 없는데 오후에 들어가봤자 뭐해?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한 영화 보고 나면 2시쯤 돼요. 그리고 거기 미용실 있거든. 머리 하고 머리만 잘랐는데 이게 또 염색을 했을 걸 머리만 자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3시에 퇴근했죠. 염색하러 가려고. 뭐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내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요. 진짜로. 평소에 야근 많이 하잖아요. 바쁠 때는. 뭐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래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그날 다 세팅을 했다고 막 가구랑 막 했다고. 근데 이게 신축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하자가 계속 나온다고요. 싱크대에 물이 새던가. 왜 책도 초판 내면 오타가 많듯이 건물도 일단 하고 나면 정오표 나오는 것처럼 하자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도 출근을 못했어요. 싱크대 물이 새가지고 이거 하자 보수 받으려고 기다렸거든요. 그럼 보세요. 건물을 졌어. 건물을 완공했는데 하자 보수 때문에 후속적으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대. 후속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자본화가 종료된 걸로 봐야 돼요? 종료 안 된 걸로 봐야 돼요? 이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썰픈 건데 후속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자본화 종료된 걸로 봐요? 안 된 걸로 봐요? 자본화의 포인트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주의 때문에 이자 비용 못 잡는다는 건데 여기 지나고 나면 관리사무소 하자보수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도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후속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자본화가 종료된 게 맞죠.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읽어보시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의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후속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수익이 적출되고 있는 상태니까 자본화를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로 보시죠. 힘을 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세무사 회계사는 은근히 재택근무도 되게 많아요. 뭐 꼭 법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날 그 회사 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재택근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랬다고요. 윤돈이 너 오늘 어디가 있니? 고객사가 있죠. 뭐 집에서 누워갖고 하고 있고 막 그랬. 자 돌아와서 그럼 우리 롯데타워 보세요. 롯데타워 저기 보면 롯데몰이 있고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롯데몰이 타워보다 1년인가 2년 일찍 완공됐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고객을 받고 있었고 여기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겠죠. 그럼 일부분이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다면 자본화는 일부분을 중단시키고 아직 계속 공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일부만 완공이 됐다면 이 일부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롯데 같은 경우에도 롯데타워랑 롯데몰이랑 같이 짓고 있었지만 롯데몰 완공돼가지고 이제 손님 받았다고요. 손님 받으면 수익이 나오잖아. 그럼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종료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읽어보시면 자본화 종료 두 번째 거 적격 자산의 여러 부분이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완공돼서 수익 나오는 부분은 종료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길어요. 실제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다고요. 자본화 중단 기간은 뭐냐면 이때는 자본화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냥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소리거든요. 자본화 중단 기간. 그래서 실제 저희 문제에서도
자본화 개시기간 파악하고 자본화 종료율도 파악해야 되지만 문제에서 중단 기간이 있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자본화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해줘야지. 그럼 이 중단 기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보시죠.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는데 봐봐요. 건설회사 비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며칠 쉬어야 돼요. 장마 기간에 공사 쉰다고요. 그럼 하늘이 지금 비 와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자본화 중단시켜? 이런 건 중단시키면 안 돼요. 잠깐 비 와서 잠깐 멈춘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기 강원도 가보면은 강원도 저기 스키장 가는 길에 보면 호텔 자리인데 철골만 앙상하게 돼 있는 거 있다고요. 지금 벌써 10년째 철골만 앙상하게 돼 있는 호텔 부지가 있는데 그거 왜 그래? 건물 짓다 회사 망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자본화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고 적극적인 중단 기간이 있어요. 적극적 중단. 이 적극적인 중단 기간은 자본화를 중단하는 게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적 어려움이라고요.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이어갈 수 없어서 공사를 스톱했대. 그러면 얘는 적극적 중단으로 봐서 어떻게? 자본화를 중단하는 게 맞아요. 이때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시적 공사 중단은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며칠 잠깐 쉬어야 돼.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럼 잠깐 비 왔다고 저 장마니까 자본하지 마시고 이자 비용 잡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얘 일시적 공사 중단에 해당한다면 자본화 중단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요 두 가지가 저희 시험 문구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볼게요. 뭐냐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이야. 이게 뭐겠어요? 장마지 뭐. 그쵸? 요 두 가지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이라면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 게 맞다고요. 저희 시험이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게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파산해서 공사를 멈췄다 이렇게 나오거나 수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내요. 젊은 교수님들은 그냥 기준서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고요.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기준서 문구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문구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했고 위에 보시면 자본화 중단 기간은 적격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차입 원가는 자본화를 중단하고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 적극적인 개발 활동의 중단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재무적 어려움. 좋아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